네, 우리 계속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주변 사람 소개하라길래 일단 첫 다들 번째는 튀었어요. 비디오로 보시려고 두 번째는 그냥 얘기했죠. 비디오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얘기했어요. 거의 영상까지 담았어요. 외국이랑 얘기하는 거. 올라갔죠. 네. 패션 하는데 그 게더링의 경험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팁을 살짝 드린 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일어나세요, 돌아다니세요 해가지고 가셨던 분들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애자일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으셨었죠. 네,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퍼포먼스, 인직원들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로 시간도 줄고 있고 또 그 시간에 이렇게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와서 학습을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하고 인텔리전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변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하는 그 HRD 분야의 한정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코스나 클래스로 뭐 컨텐츠 사이로가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이렇게 스택 해놓는다는 건데 거기 하나씩 빼와서 쓴다라고 하는 거고, 여전히 그 측정이나 뭐 이런 효과 측정에서는 체크박스가 여전히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방식이고, 거기서 얘기하는 체크박스는 이제 성과도 만족도 정도로 뭐 시험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완료 여부, 그러니까 학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컴플리션이지 이렇게 습득했다라고 하는, 컴퓨터 케이스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관련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학습자는 계속해서 인게이지먼트는 계속 낮아지고 만족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회성으로 교육이 끝나면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굉장히 똑같이 컨텐츠들이 가고 있다, 교육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 원에서 나중에 이제 고민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원급부터 시작해서 부장님급까지 오시잖아요. 급이 굉장히 다르세요. 다르면 보시는 시각도 굉장히 다르신 거죠. 그다음에 경력도 차이가 있으시고, HRD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몇 년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사원급, 대리급 뭐 이런 분들이 보시는 건 조금 이제 프로그램 단위의 이런 설계가 관심이 있으실 거고, 부장님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세션이 많으니까 골라서 잘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랑 만나는 이 1시간은 이게 그냥 딱 통일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시야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똑같은 사람들마다 다 니즈가 다른데 다 똑같이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모던 러닝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 새롭게 바뀌어가는 러닝 아키텍처는 일단 첫 번째는 러닝이 코스가 되면 안 되고 전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행하듯이 각자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좀 다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똑같으면 안 되고 저스트 폴미, 나를 위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나를 위한 교육이 되어 있고, 컴플리션이 아니고 컴피턴시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교육을 수요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컴피턴시가 생겼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실시간으로 뭔가 평가가 되고, 실시간으로 뭔가 데이터가 쌓이고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걸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중에 끝나고 나서 리포트로 남아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데이터나 인텔리전스를 AI 같은 걸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스트 폴미, 그러니까 저거와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분도 오늘 9시 끝내기 쉽지 않은데, 제가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여러분들 때는 아마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대학 다니실 때 교수님들이랑 친하셨어요? 안 친하셨죠? 교수님이 부르면 왜 그러지?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새 신입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나를 아무도 케어를 안 하지? 라는 불만을 느끼고 되게 의외이시죠. 네. 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 나를 케어를 안 해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생들하고 상담해보면 학교 왔는데 등록금 되게 많이 냈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를 케어를 안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가 그런 얘기를 할까를 몇 번 상담을 해보면 요즘 아이들이 큰 자녀 있으시면 한번 들여다보시면 고등학생 정도, 뭐 중학생 정도부터 그럴 것 같아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학원을 가잖아요. 학원을 가면 1대1로 맞춤형으로 애들을 관리를 해준대요. 얘가 수학을 하면 수학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선생님이 찾아가지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만 쫙 모아가지고 너 이거 공부해라고 해주고 풀고 나면 또 거기서 그 오답노트 챙겨가지고 너 이거 더 공부해야 돼 이렇게 계속 챙겨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붙어서. 그렇게 관리 받다가 대학에 왔더니 너 하고 싶은데 왜 놔두니까 애들이 왜 관리를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이 4년 있으면 이제 직원으로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나를 왜 케어를 안 해주지? 왜 일만 시키고 나를 케어를 안 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앞으로 바로 기대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응을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던 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일단 목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퍼포먼스를 에임해서 딱 지명을 해서 그 퍼포먼스 중심으로 목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스킬 빌딩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 베이스드 어프로치 계속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딜리버리 측면에서도 인디비주얼라이즈도 돼야 되고 퍼스널라이즈도 돼야 된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이걸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원들도 그런 걸 이제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컨티뉴어스리 어댑티브 계속 적응형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임플리멘테이션도 실행하는 것도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이랬어 이런 거 말고 일하는 곳에 인테그레이트 돼 있어야 되고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일하고 시미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포인트 오브 니드 딱 필요한 시점에 뭐가 딱 주어지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인텔리전트나 오토메이티드 데이터베이스도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건 어댑티브가 키워드다라고 하는 거죠. 맞춤형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맞춤되어 있는 게 키워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맞춤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드 되는 게 트레이닝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트레이너나 인스트럭터나 코치라고 하는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도 요 학습자한테 맞춤형으로 변화가야 되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디자인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댑티브한 디자인을 해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리더들 혹은 매니저들도 어댑티브한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의 학습을 위해서는. 그래서 필요한 지식이나 퍼포먼스에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나 relevance, 맥락이나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들한테 그러니까 맞춰준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비둔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필요한 거에 맞춰서 개인마다 다 필요가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랭귀지나 로케이션이나 프리퍼런스까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 저 위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밑에는 이제 맥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이 제안했던 이걸 발표했던 회사에서 제안했던 거는 자기네들이 만든 시스템은 그 롤베이스드의 그러니까 역할 중심으로 전의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저런 전의를 설계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똑같이 사이버 어널리시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쪽에 있는 친구는 시큐리티 분야이고 이 친구는 CISA 전공이래요. 이분이 아실 것 같은데 CISA는 뭔가요? 보안? 네, 그렇군요. 이 시큐리티랑 이 CIS랑 다른 거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요 사이버 어널리스트가 가져야 되는 공통적인 역량과 스킬이 있으니까 공통으로 유니버설하게 다뤄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직군이지만 뒤에 가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스페셜라이즈드 된 컨텐츠들이 있어서 이들한테는 서로 다른 컨텐츠가 가게끔 이 전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의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주고, 그러고 나면 이런 그 전이 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해야 되는, 이수해야 되는 거 혹은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왜 한참 예전에 CDP라고 해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그게 직군별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예, 이 친구한테는 이런 전이맵이 나오는 거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전이맵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고 나면 뭐 예를 들면 매니저가 보는 화면은 이런 화면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별로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컴피턴시가 어떻게 쌓여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빨간불 SOS 들어오면, 네, 상담하라는 거죠. 또뭐 학습하는 데로 문제 있고 일하는 데로 문제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 신호가 들어오는 것들을 관리해서 리스크를 매니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시보드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하고 일하고 연결돼서 내 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고 어떻게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아웃컴 이피션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학습자들한테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고 컴퓨터식 중심으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엔진들이 이제 필요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자기들은 그걸 제안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곧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스템이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한번 뭐 기회가 되시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런 우리 회사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런 벤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벤더들이 답을 잘 만나야 성장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답에다 이렇게 주면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성장이 잘 안 되는데, 답에서 자꾸 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야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 어쨌든 네. 오늘 부차장님이셨나? 네? 아, 저는 갔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또 다른 팀에서 제안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 개념이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뭐 초등학생한테 시킨 문제였대요. 근데 이 사람 이거하고 뭐가 잘못된 거 같냐를 찾는 거였었어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뭘까요? 문제 없어요. 똑같은 자전거를 타는데 이 사람들은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는 자전거를 타려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교육을 받고 있어서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근무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너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예전 방식을 너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되게 새로운 걸 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예전과 크게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딜리버리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막 되게 최신 기술들도 쓰고 팬시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예전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러닝루트가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배우는 경우들이 있다. 변화해 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죠. 시간이 없다. 학습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변화하고 있고, 세상은 자꾸 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퍼포먼스 베이스드, 스킬 베이스드로 자꾸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때 되면 받는 교육, 그 다음에 직분별로 받는 교육이 아니고, 이 사람의 필요한 스킬을 정의하고 그 스킬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그거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는, 그래서 스킬 베이스가 필요한데,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우리의 마음 자세 자체가 레가시, 옛날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잘 안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프라이어티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교육 부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딴 일들에서 자꾸 밀려 나와서 그걸 못 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극복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빨리 닥쳐 있는 문제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일단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쪽은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해야 된다. 그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앞으로는 일을 하셔야 된다. 당분간은 변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였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오픈소에 맞춰서 하고 에코시스템 만들어줘야 되고 어댑티브 해야 되고 데이터 써야 되고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스트럭처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 보시면 푸시 트레이닝, 푸시는 이제 우리가 밀어넣는 거 이렇게 강제로 밀어넣는 걸 푸시 트레이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마인드셋들이 이제 푸시 트레이닝 쪽에 많이 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더 넓게 해서 풀 트레이닝 이렇게 땡겨가는 건데 땡겨가는 거 누가 땡겨가냐면 학습자가 자기가 땡겨가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가지고 가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코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코칭을 통해서 거기를 받쳐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강화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주변에서 퍼포먼스 서포트 시스템 만들어서 퍼포먼스 서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쉐어드 널리지에서 우리 뭐 예전에 한참 하려다가 실패했던 그 널리지 매니지먼트 근데 널리지 매니지먼트랑 좀 다른 개념인 거고 학습자들이 언제든 편하게 직원들이 일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접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게 전사적으로 쉐어드 널리지가 되어 있어야 거기에 구축되어 있어야 우리가 지향하는 저런 모던 러닝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개념적인 그림이에요. 오픈플로우 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개념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될 거다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고 이걸 뭐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잡 트레이닝도 있고 온라인 콘텐츠도 있고 뭐 이벤트도 있어서 여기 넣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주변을 딱 이 학습자 주변으로 코칭도 제공해주고 레인포스먼트 나가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또 쉐어링도 해주고 어널리틱스 써서 분석해서 널리지나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비즈니스 리절트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통합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온디맨드 리소스라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학습자가 꺼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에코시스템, 생태계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앞으로 계속 우리의 직원들이 퍼포먼스가 높아지고 컴피턴시를 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이런 코스를 만들고 프로그램 딜리버 시키고 SM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중요한 콘텐츠를 전달해주고 프로젝트를 매니지하고 체크박스 만족도 조사하고 시험 보고 완료했는지 결국 확인하고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라고 하면 앞으로 좀 바뀌어가야 되는 방향들은 리소스를 큐레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큐레이션 시켜서 여기도 왜 별로 도움은 안 됐지만 여러분한테 별로 도움 안 됐지만 HD도 제가 그 사전 디브리핑 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패스들이 있었잖아요. HD에 처음 오는 사람을 위한 패스, 러닝 패스. 뭐 여러 번 온 사람의 러닝 패스. 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러닝 패스. 이런 식으로 막 제안을 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막 그 300개가 넘는 세션들이 막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이걸 골라듣기 어려우니 큐레이션 해주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 맞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을 딜리버링 한다는 것도 일방향 이야기보다는 그냥 오픈 채널, 이렇게 열어놓고 학습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아까 한 것처럼 푸시일 수도 있고 풀일 수도 있고 혹은 쉐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방식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냥 특정 SM이라기보다는 전사적으로 그냥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이게 학습이라고 하는 게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시스템 유지하고 계속해서 가속화시켜라. 그러니까 애질리티를 계속 높여라. 빠르게가 그냥 막 빨리만 하라는 건 아니고
환경이 변하는 거에 좀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있는 한 사례예요. 사례. 월마트에서 매니저들을 어떻게 온보딩 시키는지에 대한 사례 몇 개가 있었는데 월마트 HRD 담당하시는 팀장이 매니저라고 하면서 나와서 했는데 너찌가 뭔지는 아세요? 너찌라는 책 한참 유행했었는데 너찌가 뭐를 너찌라고 해요? 치는 거예요? 뭐 괴롭히는 것 같지 않지? 안 그래도 너칭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굉장히 너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배웠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이분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너찌가 온 거 같냐 얘기해봐라 뭐 너가 지난주에 받았던 너찌를 얘기해봐라 그 사람들이 다 아침에 뭐 알람 오늘 뭐 ATD 뭐 네트워킹 나이트 있으니까 거기 와라 이런 너찌들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너찌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나? 뭐 이런 얘기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우리 이런 너찌들을 갖고 있는 거죠. 뭐 해라 뭐 했으니까 회사에서도 계속 직원들한테 보내죠. 너찌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은 뭐 할 때입니다 뭐 이런 거 보내는 거죠. 아이들도 계속 너찌를 보내고 있고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남성 직원들은 빼고 얘가 뭘 것 같아요? 남자 화장실 가면 저렇게 있어요. 소변기에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뭐라 그러지? 흘리지 말라. 주변 흘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런 것도 너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끔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월마트에서 써서 매니저들을 온보딩 시켰다, 온보딩하는 교육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중간에 있는 거 하나만 볼게요. 너찌 시오리에서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때 쉬운 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걸 선택하지 않고 이거 뭐라고 그랬죠? 배럴 디시전을 하게끔 옆에서 이렇게 찔러주는 거를 너찌라고 한다라는 너찌 시오리 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선택, 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가장 쉬운 거를 선택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이렇게 팁을 주거나 찔러주거나 이런 것들을 너찌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고 그 관점에서 이제 너찌로 교육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찌가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고 좀 적절하게 윤리적으로 잘 썼을 때 너찌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늘상 갖고 있는 너찌들이 뭐 저런 굉장히 많은 너찌들이 있는데 그래서 월마트도 이 너찌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이 매니저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냐면 이것도 이제 뭐 러닝 저니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셨대요. 아웃컴에서부터 출발했대요. 매니저들한테 여기도 매니저들이 오면 보통 한 1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대요. 한 번 발령이 나면 1년 8개월, 한 2년 정도 근무를 안 하는데 되게 바쁘대요. 매니저들이. 그래서 그 회사에서 기대하는 리더십 익스펙테이션이 있고 그거를 매니저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develop their teams 자기의 팀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이런 아웃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거기 뭐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목적을 기반으로 그러면 이들한테 뭘 요구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managers don't know how to lead, don't know where to go, and don't have time, so they skip self-development 뭐 이런 거예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바빠 죽겠고 시간은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다. 우리 부장님들하고 다 같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나 스스로 개발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교육을 가기도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보틀렉이 생기는 거죠. 병목 현상이 생겨서 뭐 자료를 찾아보긴 하는데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할 일은 되게 많고 자기의 팀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찌 인터벤션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뭐 시스템을 이걸 썼대는데요. 써서 그들한테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 모은 게 아니고 보내주는 거예요. 학습 컨텐츠도 보내주고
너 지금 이거 할 때야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캘린더가 있어서 캘린더로 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블록 시켜줘가지고 그 시간에 공부하게끔 이렇게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넛지를 계속 해준 거죠. 이거 할 때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기본 가정은 이 매니저들이 이거를 잘 할 거다, 개발을 잘 할 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를 결과적으로는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온보딩 시키는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 온보딩 시키는데 뭐 1년 8개월 이렇게 걸려서 끝날 때쯤 되면 끝나는데요. 교육이 끝날 때쯤이면 보직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의미 없는 거를 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시간을 줄여서 한 2개월 정도로 줄여서 하긴 했는데 그 5,700개의 넛지를 보내고 956명의 매니저들이 참여했는데 자기네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85%가 처음에 왔고 들어왔고 570명, 950명 중에 85%가 들어왔는데 두 번째 중간 단계쯤 됐을 때 67% 남았고 마지막 수료한 사람은 30%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었고 그래서 왜 그랬지? 하고 반성한 거죠. 이들이 왜 우리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성과가 없었을까? 성과가 없었다기보다는 왜 학습자들이 이렇게 수료를 못했을까라고 하는 걸 따져봤더니 그래서 그 매니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고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 보스가 안 보내준다. 학습하는 시간을 안 줘. 나를 학습할 수 있게끔 나를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근무에서 빼줘야 되는데 근무에서 안 빼주니까 나를 학습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콘텐츠를 주고 공부를 시키면 좋겠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공부시키고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거를 해서 잘 못했다. 그래서 그 중요하게 썼던 캘린더 기능도 잘 안 쓰고 그래서 하여튼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저기까지 가는데도 되게 노력은 하긴 했지만 자기들도 별로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운 게 뭘 배웠냐면 컨텐츠가 5분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마이크로 러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전사적으로 보스들의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 이 매니저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인식하셔서 매니저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찾으시니까 지금도 여기 와 계신데 자꾸 찾잖아요. 여기 본사에서 계속 전화 오시고 뭐 해나냐 그러시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자기들이 배운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짧은 컨텐츠가 필요하고 이들이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넛지를 제대로 잘 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잘해서 사례를 소개하겠다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도 저런 고민들이 있고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잘 넘어가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온보딩 얘기 나온 김에 온보딩 얘기 조금 더 하면 온보딩 쪽 근무하신 업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온보딩이 처음에 들어온 초신자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서 우리 조직 안에 이렇게 혹은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통합시키기 위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잘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레버들, 손잡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온보딩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온보딩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비헤이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큐리어스를 가지고 제가 호기심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이 큐리어스도 필요하고 쉐어링하는 것도 필요하고 퀘스처닝도 필요하고 성장하려는 마인드도 필요하고 성찰도 필요하고 서포트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온보딩 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구성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온보딩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림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온보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이제 위크 1주차부터 시작해서 4주차까지로 온보딩 프로그램을 구성해 놓은 거고요.
앞에는 되게 디테일한 뒤에서 조금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웰컴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이니시에이션 콜 주고 네, 액티비티 저널 쓰게 하고 온라인 모듈 제공해주고 세션 1 진행하고 또 액티비티 저널 쓰고 리뷰 저널 쓰고 하고 매니저가 체크하고 매니저가 체크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네, 뭐 사람들 주기도 하고 별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리포트 넘어가면 또 온라인 모듈 있고 세션 있고 액티비티 저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쭉 네,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별 같은 경우는 어워드를 주거나 셀러브레이션 잘 끝냈으니까 셀러브레이션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온보딩이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시지 않나요? 잘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뭘 하는 거냐면 여기서 쓰여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거기다 갖다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 달에 걸쳐서 온보딩 시키기 위해서 저런 노력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마다 매니저들이 계속 체크해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보딩 시키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 디벨롭먼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커리어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 상황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상황들이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놓고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커리어 디벨롭먼트도 에코시스템 생태계 안에다 놓고 생태계 속에서 직원들의 그런 경력이라고 하는 걸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여기 보시면 뭐 여기는 이것도 해주니까 튜이션 레임버스 뭐 이렇게 저기 대학 학자금 자녀의 학자금이 아니고 내가 공부한 대학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잡 로테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커리어 가버넌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러닝 서클 뭐 우리 학습 뭐죠? 이게 생각나네. 학습 조직 학습 조직까지 자치 이런 러닝 사이클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잡 쉐도잉 해가지고 뭐 이거는 우리 그 저기 OJT 시키는 것처럼 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배우는 거 짜졌네. 네, 코칭, 그다음에 멘토링, 뭐 인플로이 트레이닝, 매니저 트레이닝, 커리어 포트폴리오, 커리어 테스팅 뭐 이런 도구들이 있어서 이런 도구들을 얘도 마찬가지로 커리어 디벨롭먼트 하는 과정에 정의처럼 가서 넣어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쓸 수 있는 그 러닝의 옵션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 널리지 트랜스퍼, 뭐 가이디드 프랙티스, 온도잡, 스킬 빌딩이라고 해서 이런 도구들을 쓰실 수가 있도록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저런 도구들이 있고 이거를 처음 여기 시작하는 디파이닝 롤 이렇게 온보딩 시키면 신입사원은 우리 회사에 온보딩 시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직무가 전환되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거나 그래서 롤 베이스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새롭게 받게 되는 이 롤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한번 탐색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커리어를 탐색해보고 그 다음에 커리어를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과 동료들과 인게이징하는 과정들을 해서 뭐 끝에 가서는 셀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처음 롤을 정의하는 단계부터 해서 끝에 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까지 끌고 가는 이걸 온보딩이라고 보고 저렇게 구성해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셔서 전체적인 얘도 마찬가지로 전이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온보딩 시킬 때 저렇게 하는 방식들도 있다. 이제 이런 거 할 때 여기 롤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워크시트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뭐냐면 그 롤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리콰이먼트들이 있을 거고 지식기술 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랬을 때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커런트 케이퍼빌리티가 있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 로우, 미드, 하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나면 케이퍼빌리티 갭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그
역량 모델 해가지고 역량 기반으로 교육 요구도 분석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교육 요구 분석은 좀 이렇게 개인에 대한 교육 요구도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퉁 쳐서 이 집단에 대한 교육 요구도 분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이제 개별적으로 그런 필요한 리퀘어먼트가 뭔지를 정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진단해보고 부족한 부분 찾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발해 줄 건지에 대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디벨롭먼트 액티비티 뭘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정의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고 나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 정의 자체가 개별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직원들마다 다른 형태의 정의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쓰는 도구나 순서는 비슷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나 내용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하이브리드 워크 상황에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워크플로우 러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게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계속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에코시스템이라는 말이 올해 조금 더 부각돼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은 아닌데 끝으로 이런 전반적인 체계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절차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 세션에 나온 게 워크플로우 러닝을 위한 에디예요. 에디는 혹시 익숙하세요? 다 아시는 용어신가요? 아니에요? 네. 아마 부장님들은 익숙하실 거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좀 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육 프로그램 만들 때 그냥 그 프로그램 만들까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만드는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절차를 보통 우리가 에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디는 뭐냐면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이걸 줄여놓은 용어인데 분석하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지에 대한 분석이에요. 환경에 대한 분석과 학습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설계한 거를 개발, SABD 원고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개발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실행, 직원들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 받게 하고 끝에 가서 이밸류에이션 평가하는 거죠. 평가는 이제 직원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었는지 나쁜 프로그램이었는지 혹은 회사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걸 시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HRD에서 뭔가 인터벤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보통은 에디 모형에 따라서 인터벤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어떤 도구를 쓰느냐는 이제 별개의 얘기고, 그런 걸 우리가 절차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에디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트레인 시키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컴피턴시를 이렇게 높여주는데 문제는 교육이 끝나고 나면 얘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고 한번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도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생겨왔어요. 뭔가를 학습을 하시고 나면 학습됐을 때는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며칠 지나면 또 까먹는 거죠. 일주일 지나면 까먹고 한 달 되면 이제 전혀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다 잊어버리시는 일들이 거의 뇌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건데 어플라이 해야 되는데 어플라이 하는 시점에 가면 이게 다 없어지고 그냥 기존에 해오던 방식 내지는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말고 이렇게 계속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걸 유지시켜주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드리고 있는데 이쪽은 잘 안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을 어떻게 하면 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랑 대학이랑 생각을 해보면 에디 방식으로 하면 이쪽이 이제 에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의사를 양성할 때의 얘기예요. 여기 이제 밝은 색은 그 지식 중심의 학습이라고 보면 되고, 요 진한 색은 퍼포먼스 중심의 학습이다라고 놓고 보면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 보면 대학 다닐 때는 지식 중심, 그러다가 본과 정도 가면 조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메디컬 스쿨 정도 가면 주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퍼포먼스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점점 전문의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다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존에 해오던 이 방식 가지고는 저렇게 못 만들어준다라는 거고 우리는 직원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 제가 번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효과적인 자 퍼포먼스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이 트레이닝이다. 여기는 트레이닝은 그냥 한 가지 그 원어브 됩니다. 1번, 2번, 1번, 2번. 빨랐나요 제가? 다시 할까요? 1번. 아무도 없으시네. 2번. 네. 저쪽으로 많이 가 계시는 분이에요. 네. 수고하세요. 요거 했고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코스웨어, 교육 프로그램이 뭐가 됐든지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은 비즈니스의 니즈에 굉장히 잘 정렬되어 있다. 이쪽이 1번이에요. 잘 정렬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요구에 잘 정렬되어 있다. 얘는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솔루션은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에브리 체인징 모멘트, 막 변화되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솔루션들을 제안해주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 요거 1번, 2번, 1번 0번, 혹시 0번 하시고 있으세요? 2번. 이건 없으시죠? 근데 저 위에는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아직 이 밑에 쪽은 계속 이쪽에 있으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본 거였었어요. 저쪽으로 다 가야 돼. 자 퍼포먼스 퍼스트 쪽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맨 밑으로 내려놓고 컨텍스트 맥락을 분석하고 태스크 과제를 분석하고 서포팅 널리지 이걸 지원하는 널리지가 뭐가 있을지 찾아보고 레퍼런스나 리소스들을 뒷받침해주고 그 다음에 러닝 리소스들도 주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리소스들을 맨 밑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저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젠가요 그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5가지의 학습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거를 잘 건드려 가면서 필요한 순간에 솔루션들을 이렇게 탁탁 던져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그걸 하려면 기존에 해오던 에디 방식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데 그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댑트, 아까 얘기했던 어댑티브처럼 계속 어댑트 이게 이제 키워드를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니즈하고의 온라인도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워크플로우랑 온라인 시켜줘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이 일하는 업무의 흐름에 맞춰서 온라인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 퍼포먼스를 우선해서 개발해주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피라미드 스트럭처 적용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레벨에서의 퍼포먼스 서포트를 제안해주고 결과적으로는 하이 리스크 스킬에 대한 거를 타겟으로 해서 중요한 기술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제시해 줬는데 뭐 이거 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끝에 가서도 저 타겟 하이 리스크 스킬 측면에서부터 봤을 때도 처음에는 인스트럭션 중심의 컨텐츠들이 많이 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뜨리고 셀프 다이렉트 러닝으로 점점 넘어가져서 학습자 스스로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태계를 계속 구축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습 문화 만들기 뭐 이런 생태계가 아니고 이 성과를 내야 되고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학습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되고 그 세상 속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하는 거를 계속 이런 연수원에 불러가지고 직원들을 학습시켜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알아서는 아니고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때 필요한 것들이 컨텐츠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디 말고 어댑트 하자라고 제안하면서 뭐 용어상으로는 뭐 어댑트라고 하면 뭐 그런가 뭐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항상 A였던 것 같아요. 에디도 A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맨날 D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A 잘못하고 나면 B는 다 망가지는 거라서 얘도 A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Align to the workflow, 그래서 일의 흐름, 업무의 흐름에 맞춰서 얼라인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네. 좀 어려우시죠? 집도.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거 가서 실제로 회사에서 이거 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난감한 상황이신 거죠. 시스템적으로 뭐 사실 제안해드릴 만한 게 그렇게 뭐 소개된 게 없어서 워크플로우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적인 얘기는 많이 있어도 방법론적으로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저도 아직은 뭐라고 거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학습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액세스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 학습 및 지원을 포함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는 타겟티드 트레이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퍼포먼스 서포트하고 디지털 코치를 설계함으로써 수행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AI가 여기 가서 따라 붙어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코치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과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같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건 안 할게요. 이네이블 뭐 그러면서 이네이블도 가능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조금 농담처럼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컨텐츠들이 여기 그 엑스포에 나오고 있는 기술들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비디오 베이스드 코칭이라고 해서 AI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AI들이 이 학습자들의 학습 시간이라든가 뭐 이들이 말하는 거라든가 그들이 뭐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용어들을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시스템들이 이제 오늘 하나 소개됐는데 제가 동영상을 찍어오긴 했는데 딱히 얘도 뭐 이렇게 막 우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